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방사청은 지난달인 2024년 2월 19일에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와 그리고 21일에는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방위력 개선 및 방산 육성 지원 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 올해 진행되는 방산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출할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설명회인데요.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이 설명회에서 발표한 올해 진행되는 각종 방위 사업에 더 관심이 가죠. 물론 이번 발표에는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내용도 있고, 아니면 굳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이미 알고 있어서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미 설명한 내용에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이라든가 LSAM-2 개발 사업, 천공3 개발 사업 같은 게 있을 것이며, 신형 자동유탄 발사기 개발 사업이나 이순신급 개량 사업 등이 있을 겁니다. 이 사업들은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서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특수전 대형 헬기 구매 사업이나 UH-60 개량 사업 등이 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업이라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관심을 끄는 사업은 정찰용 무인 수상정 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에 해군이 해검 무인 수상정의 도입을 거부한 이후에 실로 오랜만에 드디어 무인 수상정 사업이 부활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정보는 아직은 부족해서 제가 이건 나중에 다룰 생각이고요. 좀 더 정보가 모아지는 대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별도로 다룰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하자면 바로 군수지원함 2차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의 특징이 있죠. 지원함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해군의 특징이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1990년경에 취역하기 시작한 천지급 군수지원함 3척이 있고 2016년에 진수한 소양급 대형 군수지원함이 한 척이 있습니다. 솔직히 원래 우리는 소양급을 건조할 때 한 척만 건조하려던 게 아니었죠. 원래는 2척을 동시에 건조하려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건함 계획에는 없던 이지스함 2차 사업이 갑자기 추진되면서 만만한 게 지원함들의 사업을 축소해서 이지스함 2차 사업에 예산을 마련하는 데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시 추진되던 지원함 사업들이 타격을 받았고, 대표적으로 한산도급 훈련함의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군수지원함도 2척 건조에서 1척 건조로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형 군수지원함을 소양급 1척만 건조했는데요. 드디어 소양급에 이어서 두 번째 대형 군수지원함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올해인 2024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 5,315억을 들여서 소양급을 바탕으로 설계를 해서 군수지원함 2차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번에 발표된 2024년 방위력 개선 사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머지들은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울산급 배치포 사업과 그리고 울산급들의 대잠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울산급 배치포 사업도 시작함을 알렸는데요. 그러면서 울산급 배치포의 세부 재원도 공개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울산급 배치포가 어느 정도는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는 바뀌는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울산급 배치포가 배치3에 비해서 무엇이 바뀌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기나 배수량은 똑같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광개토대왕급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조 2,525억을 투자해서 총 6척의 3,000톤급 호위함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위해서 올해는 시작 예산으로 799억이 책정되었고, 올해인 2024년 7월경에 입찰 공고를 한 후에 9월에서 10월경에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12월경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선의 크기는 전장 129.2m이고 전폭은 7.4m에 경합배수량은 3,270톤으로 울산급 배치3에 비해서 단 0.1m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통합기관 제어 체계가 국산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전투함에 통합기관 제어 체계를 수입했고, 정확히는 기관의 구성을 외국 업체에 의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관 구성과 그 기관을 제어하는 체계를 패키지로 외국 업체에서 도입했지만 울산급 배치포부터는 기관 제어 체계를 국산화하게 됩니다. 물론 제어 체계만을 국산화할 뿐 기관을 구성하는 가스터빈이나 디젤 엔진은 여전히 외국에서 수입하지만요. 울산급 배치포에서는 이게 가장 크게 바뀐 것이고요. 전투정보 시스템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급 배치3에는 함대함 유도탄 그리고 장거리 대잠어뢰, 대함 방어 유도탄 그리고 전술함 대지 유도탄 등 총 4가지의 주요 무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울산급 배치3까지의 전투정보 시스템은 이 4가지 무장을 각각의 개별 무장 콘솔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치4에서는 이걸 전투무장 콘솔로 통합함으로 인해서 이 전투무장 콘솔에서 4가지 무장을 전부 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함선의 내부 공간을 절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건 배치3에 이미 적용되어 있는 줄 알았으나 배치4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 2가지뿐입니다. 결론은 전투정보 시스템과 기관 제어 시스템이 약간 개선되거나 국산화되는 것으로 함선의 외부는 전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두 함선은 육안으로 구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정말 울산급 배치4가 배치3에 비해서 뭔가가 바뀐다고 주장하는 분들 정말 포기하세요. 제가 말한 것 말고는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럼 울산급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히는 울산급 배치4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울산급 전체의 대잠전 능력이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변화라면 변화일 것입니다. 그럼 울산급들은 어떻게 대잠전 능력이 대폭 향상되느냐? 우리는 천안함 사건 이후에 우리 함선의 대잠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음탐기 체계를 개발했고 그걸 최초로 적용한 함선이 바로 이지스함 배치2 사업인 정조대왕급입니다. 정조대왕급은 함수에는 초대형 저주파 함수 소나를 탑재하고 이 소나를 통해서 해저면 반사 능력을 구현하게 되고요. 현재 전투함의 해저면 반사 소나를 탑재하고 있는 건 미국과 우리뿐입니다. 그리고 한미에는 가변심도 소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함수의 해저면 반사 소나는 미국 방식의 대잠 체계이고 한미의 가변심도 소나는 유럽 방식의 대잠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의 함선에 이 2가지를 전부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 2가지를 전부 가지고 있는 함선은 정조대왕급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는 정조대왕급이 현존하는 함선 중에 가장 뛰어난 대잠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들은 전부 대형 함선에만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정조대왕급 같은 대형 함선만 탑재하는 게 가능하고 울산급 같은 3,000톤급의 작은 함선에는 탑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울산급의 대잠전 능력은 정조대왕급에 비해서 대폭 낮은데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북한 잠수함의 공격을 받았던 건 해역함대의 천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정조대왕급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후방에서 작전을 하고 울산급들은 천안함이 침몰한 바다에서 작전을 하는데 우리 울산급들이 정조대왕급에 비해서 대잠전 능력이 떨어지는 건 큰 고민거리였죠. 그래서 우리 해군은 연안함대 울산급의 대잠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 가변심도 소나는 6,000톤급 이상의 대형함에만 탑재가 가능했지만 3,000톤급 함선에 탑재가 가능한 가변심도 소나를 개발하고 있죠. 이건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이 사업은 사업자로 LIG가 선정되어서 개발하고 있고 원래 정조대왕급에 설치된 가변심도 소나는 선배열 예인 소나의 윈치와 그리고 저주파 소나용 윈치까지 해서 2개의 윈치가 달려있고 이 장비들의 총무게만 해도 3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대왕급은 이 초대형 가변심도 소나를 탑재하기 위해서 세종대왕급에 비해서 길이가 4m가 연장되기도 했는데요. LIG가 개발하는 소형 가변심도 소나는 저주파 소나 뒤에 선배열 소나를 다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선배열 소나와 저주파 소나를 하나로 합친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윈치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함선 중에서 선배열 예인 소나를 탑재한 함선이라면 어떤 함선이라도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순신급에도 탑재가 가능하겠지만 이순신급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요. 당장은 울산급 배치2와 울산급 배치3에만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울산급 배치1입니다. 울산급 배치1에는 SLQ-260K라는 예인 소나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장비는 정확히 이름이 예인식 어뢰 탐지 장비입니다. 그에 반해서 울산급 배치2 대구급부터는 SOR-250K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둘 다 선배열 소나이지만 울산급 배치1 인천급에 탑재된 선배열 소나는 길이가 불과 수십 미터에 불과한 모델로 이 모델의 용도는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적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가 접근하는 걸 탐지하는 장비입니다. 한마디로 함선의 자한방어 시스템인 겁니다. 이 장비에서 어뢰 접근을 알려주면 어뢰 기만 장비가 기만탄을 발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인식 어뢰 탐지 장비인 겁니다. 그에 비해서 울산급 배치2 대구급 이후의 함선들에는 SOR-250K가 탑재되어 있고 이 예인식 소나는 길이가 100m가 넘는 본격적인 선배열 소나로서 단순하게 어뢰의 접근 사실만 경보해주는 게 아니라 적 잠수함을 추적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SOR-250K가 탑재된 함선에는 LIG가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소형 함선용 가변심도 소나가 탑재 가능합니다. 결론은 같은 윈치의 선배열 소나를 가변심도 소나로 바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울산급 배치1 인천급에는 새로운 가변심도 소나를 탑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천급에는 어뢰 접근 탐지를 위한 소형 선배열 소나만이 탑재되어 있고 그래서 탑재된 윈치의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울산급 배치원은 대잠전 능력을 강화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함선은 한번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확장성이 전혀 없게 만들어서 개량조차도 신규 장비 도입조차도 불가능한 게 울산급 배치원 인천급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나를 적용하는 건 울산급 배치원을 빼고 울산급 배치2부터 배치4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울산급의 대잠전 능력을 높여줄 장비로는 바로 해상작전 헬기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11대의 링스 헬기를 도입했고 2000년에는 11대의 슈퍼링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해상작전 헬기 1차 사업을 통해서 AW159 와일드캣 헬기 8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을 통해서 2025년까지 MH60R 헬기 12대를 도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요. 방위사업청은 2023년 12월 29일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해상작전 헬기 2 사업을 하기로 의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링스와 슈퍼링스 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24대의 대잠 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왜 이게 해상작전 헬기 2 사업일까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에 해상작전 헬기 1차 사업을 했고 그리고 2025년까지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을 통해서 MH60R을 12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은 해상작전 헬기 3차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방위사업청의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해상작전 헬기 2 사업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해군이 창립된 이후로 가장 규모가 큰 대잠 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의 후보기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조 8,700억을 들여서 24대의 대잠 헬기를 2032년까지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수리온 헬기를 바탕으로 국산 대잠 헬기를 개발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MH60R과 유럽 NH인더스트리사의 NH90 헬기만 후보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왜 이 사업의 후보로 AW159 와일드캣 헬기가 올라가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수리온 기반의 대잠 헬기 개발이 포기되었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 해군이 요구한 요구 조건을 AW159 와일드캣과 수리온 기반 대잠 헬기는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해군은 디핑 소나로 우리나라에 수상함과 바이스태틱이 가능한 플래시 소나를 탑재할 것을 요구했고 디핑 소나와 소나 부위 그리고 경월에 2발을 탑재한 상태에서 2시간 반 동안 작전 가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와일드캣은 디핑 소나와 경월에 2발을 탑재하게 되면 1시간 이상 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후보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우리 수리온 기반 대잠 헬기도 이 상태에서의 작전 가능 시간이 2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일드캣과 수리온 대잠형은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보에 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해군이 고민했던 건 일이 ROC를 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후보에 들어가는 헬기는 MH60R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단일 후보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사업을 경쟁 입찰로 가게 하기 위해서 NH90 헬기를 억지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후보가 MH60R 단독이나 다름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MH60R이 거의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업체와의 협상력이 대폭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우리 해군은 갑자기 MH60R을 도입하기로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링스 계열 헬기를 주로 운용한 이유는 우리 수상함의 비행갑판의 길이가 짧아서 MH60R 같은 대형 헬기가 착함할 수 없다고 알려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MH60R은 로터블레이드를 포함한 최대 길이가 19.76m입니다. 그럼 이 정도의 대형 헬기가 함선에 착함하기 위해서는 메일 로터의 3분의 1의 길이만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MH60R은 함선의 비행갑판이 25m 이상을 확보해야지만이 함선에 착함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의 함선 중에서 비행갑판 25m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건 기뢰부설함 2척과 그리고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 이지스함뿐입니다. 그나마 이지스함들도 경납고가 수직발사관으로 인해서 둘로 나뉘어 있고 그래서 경납고의 크기가 협소해서 MH60R 같은 대형 헬기를 경납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함 다음으로 큰 비행갑판을 확보한 함선은 이순신급과 대구급뿐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순신급과 대구급은 23m의 비행갑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구급이 23m의 비행갑판을 확보한 이유가 수리온을 착함시키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었죠. 한마디로 수리온 대잠형의 개발을 염두에 두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함선들은 전부 20m의 비행갑판만을 확보했기 때문에 링스 계열의 대잠 헬기만 운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이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에서 MH60R을 선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헬기는 주로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에 탑재되어서 대잠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게
우리 해군이 대자멜기2 사업에서 요구 조건을 무장 상태로 2시간 반의 비행 시간을 요구해서 심지어는 수리온 대자명 개발까지도 막아버리고 실질적으로 MH-60R을 도입하기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해군의 대자멜기의 주력은 대형 대자멜기라고 할 수 있는 MH-60R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해군의 울산급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울산급들에서는 MH-60R을 운용할 수 없는데 어째서 해군은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해군의 연구 결과 비행갑 한 20m급 함선에서도 MH-60R을 운용할 수 있음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열린 호주 해군과의 공동훈련인 해돌이 왈라비 훈련 당시 호주 해군의 MH-60 헬기가 우리 해군의 함선 중에서도 비행갑판의 규모가 가장 작은 울산급 배치원 전복함에 착함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MH-60R은 테일로터가 접히기 때문에 실질적인 MH-60R을 경납하기 위한 경납고의 크기는 링스 헬기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납고의 크기가 작다고 알려진 세종대왕급의 좁은 경납고에도 MH-60R을 경납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해군이 보유한 UH-60 헬기를 우리 해군의 각종 함선에 착함시켜 봄으로써 다른 함선에서도 MH-60R 헬기를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MH-60R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함선의 비행갑판을 25m를 확보해야 한다는 건 잘못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해군의 모든 함선에서 MH-60R을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군은 굳이 더 이상 링스 계열의 소형 대자멜기인 와일드캣을 도입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리고 수리온을 바탕으로 대자멜기를 개발할 필요성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최대한 작전 능력이 뛰어난 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MH-60R에 적합하게 해상작전 헬기2 사업에 ROC를 결정해버린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평소에 날씨가 맑은 날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해상작전 헬기들은 해상 상태가 나빠지는 날에도 함선에 착함하기 위해서 함선에는 강제 착함 장치가 달려있고 우리나라의 함선에는 하픈그리드 방식의 강제 착함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픈그리드 강제 착함 장치는 해상 상태가 나쁠 때 윈치를 헬기에 연결하고 헬기를 강제로 착함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과연 해상 상태가 나쁠 때 이 장치를 활용해서 헬기를 착함시킬 때 MH-60R을 비행갑 한 20m의 함선에 착함시키는 게 가능할 거냐는 의문입니다.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 시험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존까지 우리 해군은 함선의 비행갑판과 경납고의 크기 문제로 링스 계열의 헬기만을 고집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대형 헬기의 운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형 헬기를 대량 도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특히 울산급 함선들의 대잠전 능력이 대폭 올라가게 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의 울산급들은 신형 가변심도 소나와 새로운 대형 대잠 헬기로 인해서 대잠 능력이 대폭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장비들은 함선에 대해서는 개량을 할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함선의 개량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장비들로 인해서 우리 연안함대의 대잠전 능력이 대폭 올라가게 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너무도 확장성이 떨어져서 다른 함선에는 전부 탑재되는 가변심도 소나조차도 탑재하지 못하는 울산급 배치원 인천급은 정말로 골칫거리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함선이 미래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정말로 이 함선을 중남미나 동남아 등으로 중고로 팔아넘겨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왜 이리도 조금의 확장성도 없이 함선을 만들어버린 건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서 우리 해군에서 수적으로 주력함이자 그리고 연안함대의 핵심으로서 항상 북한과 대치해야 하는 우리 울산급들의 대잠전 능력이 대폭 올라가게 되는 건 기쁜 일이지 않나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